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322페이지 우리 교재 이번 시간에 첨부부터죠. 먼저 이제 첨부가 뭘 의미하는지 첨부의 개념에 관해서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첨부도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첨부도 원래 선부였다. 시효자 들어가서 원시 취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쉬울까 싶어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원래 첨부의 시작은 부합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합 그리고 혼화 그리고 가공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부합이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붙었다 또는 붙였다죠. 붙였다. 누군가가 어디다가 뭘 붙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에 부동산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또 부동산에 동산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동산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부합된 이 물건을 누가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이 경우에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된 부동산이 여기는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 있고 갖다 붙였으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이 주된 부동산이고 갖다 붙은 부동산이 이제 종된 부동산이다라고 해서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항상 취득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됐다라고 하면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다액이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동산 한번 봐야 되겠죠? 동산이요. 동산엔 부동산이 부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동산에는 동산만 부합을 해요. 그래서 부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동산에 동산이 붙었다 그런 얘기죠. 붙였다. 이때는요. 이 두 가지 동산에 주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엔 두 동산의 소유자가 목적물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 공유가 뭐 면적의 비례다, 질량의 비례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뭐에 의해서 가액에 비례하여 부합 당시 가액에 비례해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거 구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냥 부동산에는 부동산이 부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동산이 부합하면 주된 부동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혼화는 뭐냐? 혼화는 섞였답니다. 섞였다 또는 누가 섞었다 그런 뜻인데 동산과 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혼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동산과 동산 사이에 부합에 관한 법리는 동산과 동산이 혼화했을 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럼 무슨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사례는 쌀 5kg와 보리쌀 5kg가 서로 섞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합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는요. 섞여서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정신력 강하신 분들은 쌀 5kg, 보리쌀 5kg 그까짓 거 왜 분리 못해? 열심히 해서 한 두어 달 걸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걸 뭐 하려고 분리하나?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건 혼화 내지는 부합된 동산들인 거죠. 똑같이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공이죠. 가공은 노력을 했다, 힘 좀 썼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힘 썼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연석을 석공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미리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곰을 만들었다. 곰돌이상을 만들었다. 이럴 수 있겠죠. 코알라 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었답니다. 팔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돌을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런 물건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공인 거죠.
이때는 항상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인 거죠. 이거의 가치 변형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완전히 걸작품이다. 그래서 원재료의 가액보다 가공 후 물건의 가액이 훨씬 다액일 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로 나와요. 자, 뒤에 가면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유치권은 어떤 목적물의 공사비나 또는 유지 수선비,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출한 자가 그 공사비나 유지 수선비,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내 땅에다가 네가 건물을 하나 지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가 요청을 하니까 얘가 건물을 지었다, 일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완성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완성비를 줘야 되는데 이때 보수를 안 준다 그러면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혹시 여기 이거 만들 때 이 재료의 전부 또는 재료의 대부분을 누가 공급했느냐, 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갑이 공급했다. 그럼 얘는 노력만 했으니까 이 원재료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얘가 말로만 했고 수급인이 재료도 모두 다 공급하고 노력도 다 지가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원재료의 소유자인 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여기다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럼 뭘 주장하느냐? 소유권, 유치권보다 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는 이런 정도인데, 첨부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이제 부합 정도예요. 부합. 왜냐하면 혼화는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낼 거 없고, 이거 정도는 뒤에 가면 유치권에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이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냐? 이 부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합. 네, 부합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했을 때 뭐 이거 나올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 그래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건물. 미완성 건물이래요. 미완성 건물이라도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이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러면 완성이 됐든 완성이 되지 않았든 이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토지에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요 개념이에요.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런 정도고, 이 첨부도 즉 부합이든 혼화든 가공이든 전부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거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322페이지 우리 첨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의의와 취지 같은 건 가볍게 읽어보세요. 핵심 내용은 우리는 무슨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60점 맞으려고 와 있는 겁니다. 더 많이 해도 이건 비효율인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부합, 그래서 강의 노트라고 우리 저 책을 쓰신 교수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256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부합한 물건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하고 그것도 줄쳐 놓습니다. 그럼 부합과 부속의 차이를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임대차라든지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소유자는 갑인데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갖다 붙인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갖다 붙인 물건. 갖다 붙였는데, 자, 붙인 건 전부 의리 노력에 의해서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데, 갖다 붙인 이 물건들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 붙인 저 물건들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독립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떼내서 처분도 가능하고 별도로 떼내서 그 용도로만 쓸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성이 있으면 요거는 떼냈다, 붙였다 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붙어서 이 원래 물건과 한 덩어리가 된 물건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하죠. 그럼 이 부속물은 누구께 되고 부합물은 누구께 되느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부합물은 갖다 붙이긴 을이 갖다 붙였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떼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을의 물건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을이 이걸 갑에게 팔고 가고 싶다라고 할 땐 네가 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다든지 갑으로부터 매수했던 물건이었대요. 이게요. 그러면 이사 가면서 부속물 네가 사라라고 해서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합물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을의 노력으로 갖다 붙인 물건이잖아요. 물건인데 갑에게 귀속이 됐고 이 물건으로 인해서 원래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익비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부속물과 부합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법조문에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물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됐다라고 하는 건 독립성이 있으니까 타인이 떼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법조문 가지고 그대로 하고요. 부합의 정도다 이런 거 읽어보면서 시간 보내고 여기서 의미 찾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이 됐다. 그럼 그 권한은 임차권 아니면 전세권이다. 그냥 이래버리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요.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효과.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한 물건에도 미친다. 여기에 원래 부동산에 혹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보다 이쪽에 와서 보세요. 을이 여기다가 제3자 A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리고 갑이 죄송합니다. 갑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리고 갑이 돈을 안 갚으면 A는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혹시 이 물건을 저당권자가 이 물건을 같이 경매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떼내야 되고 이건 다 망가지고 이 부분도 또 건물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합한 물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경락인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이다.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혼화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두 개가 섞였다죠. 섞였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그 성질은 일종의 동산 간의 부합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가공이죠. 가공지 법조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법조문이 없어갖고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가공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재료를 써서 힘썼다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썼다, 노력 좀 했다라고 하는 거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뒤부터 타인의 동산을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훨씬 다액인 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자, 말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책을 읽어 드릴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만이, 전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유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거 할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 침탈, 그래서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낼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례 문제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사례 문제로 거의 100%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갑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의 토지.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저건 무단 불법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 그래요. 내 땅에서 나가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상 건물 철거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해야 토지를 반환할 수 있겠죠.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 건물을 철거해야 갑이 토지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니까 저 지상 건물은 갑의 토지 사용 수익에 관한 방해물인 거예요.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토지 반환해라는 얘기는 목적물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퇴거는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무단 불법 건물이라도 저 건물은 을 소유 건물인 거예요. 을이 지어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을 질질 끌던 을이 병에게 목적물을 양도해버립니다. 양도하고 목적물 인도해서 얘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 이때는 병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병에게 똑같이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도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했을 테니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단 불법 건물이니까 미등기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얘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철거 요구는 할 수 있으되 퇴거 요구는 할 수 없다. 근데 얘도 시간 끌다가 며칠 있다 가서 보니까 정액에 임대차 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가 되는 방해물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라, 이거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사용 수익권자인 것이지 철거 처분이나 제3자에게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해 주거나 이럴 권한 정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상태를 유발시켰고 여기에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례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 쪽에서 나오면 이거 아니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사례입니다. 말 문장으로 나올 게, 조문 가지고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줘서 네가 사용수익해라 라고 하는데 을이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외국에 출장을 잠깐 나간 상태다. 그런데 이 물건을 병이 침범을 해서 침탈을 해서 아무의 허락도 없이 침탈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때는 갑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니까 갑은 병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상태 제거하고 목적물 반환해라 라고 청구하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나에게 직접 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줘라라고 먼저 청구했다가 을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 또는 을이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는 그때는 여기다가 못 주니까 나에게 줘라라고 해서 두 번째로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직접 줘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럼 갑은 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병이 목적물 침탈해서 사용 수익했다 하면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텐데 그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는 을에게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갑에게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사례 가지고 여기 지금 할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목적물을 갑이 A에게 양도해 버렸대요. A하고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A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나면 더 이상 갑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똑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을은 뭐라고 나오느냐?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라고 나와요. 그럼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 판례 몇 개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 사례 아니면 이 사례에 말만 용어만 바꿔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용어 철거,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갑을병정이 바뀌어 나올지 모르겠고 혹시 또 임차인 없이 바로 그냥 임차인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고 임차인이 안 나타날 수는 있겠죠. 요거는 또 지상권 말고 임대차 해줬다 또는 전세권 설정해줬다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기본 틀은 다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맨 326페이지 맨 밑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유치권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아까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완성된 물건은 갑 건데 갑이 그 공사비를 안 주면 을이 못 돌려줘요 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은 항구 무한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구권자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고라고 하는 건 우리 총론에서 다 한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여기는 지금 나눠놨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요 214조 전담부 후담부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법조문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문 자체 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가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동소유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